한마디로 레드백 대 링스 그냥 1대1이에요. 딱 진짜 최종 결승 왔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순상밀톡의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올해 2020년이 국산 무기의 아주 뜻깊은 해라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신화를 쓴 K9 자주포, K2 전차, 현궁, 현무, 한국형 전투기 등등등등 ADD가 계속 개발하고 있는 K 무기 또 한 번 일을 내려고 합니다. AS-21 보병 전투 차량이 호주 12조 규모의 무기 획득 사업에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는데요. 호주 미래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 도전장을 낸 우리나라의 레드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최소 8조 원, 많게는 12조 원, 장비 획득 사업만 약 5조 원으로 추정되는 호주 육군의 미래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 후보로 선정된 한화디펜스의 AS-21 레드백 장갑차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레드백 이러니까 무슨 뭐 레드향 뭐 이런 먹을 거 생각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맥주. 아 맞다, 맥주 상표 같네 무슨. 레드백 장갑차는 이미 한국군에서 검증된 K21 보병 전투차의 개발 기술과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 등을 기반으로 방호력과 화력 등을 성능을 강화한 미래형 궤도 장갑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퓨처 브라더. 그거 아닌가? 레드백은 호주군의 요구에 맞게 포탑부터 바꿨는데요. 호주와 이스라엘 현지 기업과 혼자 개발한 T2000이라는 포탑이 달려있는데 30mm 또는 40mm 기관포를 선택해서 장착할 수 있고 포탑 위에 7.62mm 또는 12.7mm 기관총이 연동된 RWS, 즉 원격 조종 총탑을 별도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차장이나 장전수는 해치를 열고 몸을 드러내지 않고도 차체 내부에서 아이언 비전이라는 고글을 쓰고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하고 탑재된 무장을 원격으로 제어해 공격할 수 있는데요. 각종 탐지 추적 기능과 방어 시스템을 갖췄고 무게 42톤, 42톤 무겁다. 최대 11명을 태우고 그러고도 시속 65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건 K21의 개량형이다, K2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K21 아닙니다. 일단 K21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예요, 그냥. K21은 무게가 25톤입니다. AS-21은 40톤이 넘어요. 심지어 붙어있는 바퀴 숫자도 다르고 장갑 재질, 덩치 뭐 하나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심지어 파워팩도 K21에는 750마력짜리 엔진이 붙어있지만 AS-21에는 K 안에 붙어있던 1000마력짜리 파워팩이 붙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K21의 기술이라고 들어간 거는 현수장치 기술 일부 등 정말 일부고 그냥 다른 걸 새로 개발한 거예요. 호주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면 호주가 요구한 수준이 너무 달라요, 진짜. K21을 그냥 갖고 갔다가는 지금 장난하세요? 라고 쫓아낼 정도로 요구가 빡셉니다. 사실은 K21도 굉장히 괜찮은 장갑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의 스펙을 얘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가격도 당연히 비싸질 텐데. 일단 방어력이 달라요. K21 같은 경우는 30mm 기관포를 정면에서 맞고 측면은 14.5mm 기관포를 막는 정도예요. 근데 AS-21은 정면, 측면 모두 30mm 기관포를 다 맞고 바닥에서 10kg의 TNT가 터진다.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방어력이 훨씬 세졌고 면적도 커졌어요. 그 다음에 K21은 벤치형 좌석이라 정말 타보면 9명이 탄다. 엄청 정말 좁게 탑니다. 꽉꽉 낑겨서 탑니다, 정말. 하지만 AS-21은 최대 11명이 타고 좌석은 기본적으로 8개가 있어요. 그러고도 부상자를 1명인가 2명 더 태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차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예비 탄약이나 식수 이런 예비 물자도 더 많이 적재할 수 있고요. 근데 비싸지죠. 근데 비싸도 선진국 군대들은 사람 값이 제일 비싸요, 사실. 사람의 돈을 아껴서 장비를 좋은 걸 산다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비를 비싼 걸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탑승한 병력의 보호와 유사시 부상자 후송이 제일 우선이고, 그러다 보면은 장갑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이 나면은 우리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부대에서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갑니다. 근데 걔네는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작전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또 실전을 치를 일이 많고, 지난 10몇 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해보니까 장갑차에 가해지는 위협이 생각보다 굉장히 센 거예요. 뭐 RPG-7 같은 건 뭐 수시로 날라오지, 밑에서는 IED 터지지, 이러니까 이 방어 능력이란 게 굉장히 중요시되는 게 시대가 된 거죠. 한화 디펜스는
K21 보병 장갑차를 이용한 다양한 파생 상품을 개발한 전력은 있는데요. 2016년에는 벨기에 CMI 디펜스라는 업체가 손잡고 K21 장갑차에 105mm 혹은 120mm 포를 장착한 포탑을 얹은 경전차를 개발했습니다. 미 육군 차세대 경전차 사업인 MPF 프로그램에 도전장을 내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미국 기업에 패했지만 최근 필리핀 육군 납품 사업에서 유력 후보가 되면서 나름 부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K21 보병 장갑차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호주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레드백 장갑차의 경쟁자들은 누구일까요? 호주 육군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 한국을 비롯 미국의 제네럴 다이나믹스와 영국의 BAE 시스템스,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 등 쟁쟁한 기업들과 경쟁을 펼쳤습니다. 다른 영국이나 미국의 후보들을 보면은 고출력의 신형 엔진을 장착한 CV90, 이거 원래 스웨덴 건데 영국의 BAE 시스템즈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탐색, 추적, 탐지 기능 등이 강화된 AJAX라는 장갑차인데 이 AJAX 재밌는 게 원래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합작 장갑차였는데 그거를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합병을 하면서 어떻게 좋을지 미국 후보가 돼버렸어요. 되게 복잡합니다. 참 요즘 그 다 방위사업체들이 다국적화되면서 국적이 막 모호해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도 비슷한 경우예요. 사실 우리나라 레드백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고 하지만 포탑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이스라엘 두 나라 합작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의 국적은 참 따지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제치고 한국과 독일이 최종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레드백에 맞설 독일의 장갑차 스펙도 알아봐야겠죠.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는 미 육군에도 수출을 타진 중인 장갑차입니다. 30mm에서 35mm 사이의 자동 기관포와 기관총 등 다양한 근접 방어 무기가 탑재되어 있고 무게는 44톤, 최대 12명을 태우고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사는 레오파드2 전차를 생산한 회사인데 미국, 이스라엘 등 서방 국가 대부분이 사용 중인 RH-120 규격 120mm 활강포를 개발한 글로벌한 방산업체입니다. 근데 여기 저 링스가 얘기하는 저 스펙도 약간 좀 뻥이 있어요. 원래 링스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레드백보다 탑승력이 좀 적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호주 쪽에서 정말 불평을 투설투설한 게 이 독일 애들은 명품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고객이 요구하는 거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 스펙에 우리 보고 맞추라고 그러냐 라고 했는데 아마 한화가 이제 들어간 걸 보고 좀 놀랬나 봅니다. 좀 스펙을 바꾼 것 같네요. 호주의 그 차기 장갑 차량 도입 사업이 크게 차륜식 장갑차와 이 궤도식 장갑차 이 둘로 나뉘는데 차륜식 즉 바퀴로 가는 장갑차는 벌써 샀어요. 근데 그게 독일 라인메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변이 없으면 우리가 되겠지라고 지금 한동안 자만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경쟁 구도가 좀 생각보다 심하게 되니까 아마 좀 긴장을 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군은 향후 레드백과 링스를 대상으로 2년간 이게 또 한 번에 결정이 안 됩니다. 2년간 시험평가를 거쳐 2022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만든 장갑 차량에 대한 선진국의 평가가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군용 차량 장갑차가 수출은 됐지만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 제한이 됐지 아직까지 어떤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에서 평가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호주 육군에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 장갑 차량 최초로 선진국에서 정식으로 평가를 받고 선정이 된 그런 물건이에요. 게다가 이게 지금 호주 육군의 굉장히 엄격한 요구를 무려 독일제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러면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진짜. 이게 어떤 스펙상으로 어떤 눈에 띄는 차이가 있고 어떤 뚜렷한 장단점이 서로 비교가 되는 차면 모르겠는데 호주 육군에서 요구 조건을 되게 빡세게 하면서 두 장갑차가 다 그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개량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력과 공격력이 거의 같아졌어요. 심지어 기동력도 거의 같고 주변을 관찰하기 위한 어떤 관측 장비 시스템 이런 것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막에서 1대1로 만났다. 먼저 본 쪽이 이긴다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근데 누가 먼저 보냐도 장담을 못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호각세입니다. 결국은 이게 누가 가격을 더 잘 써내느냐 뭐 아니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주행평가일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달려서 얼마나 고장이 안 나나 뭐 이런 거.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계적 신뢰성. AS21 홍보를 하신다는 한마디로. 한마디만 할게요. 사주세요. 꼭 사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